한평생을 이렇게 뭐 성평등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막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성적인 농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조금 멋진 남성이라고 하면 스타일리시하고 섹시하고 왠지 나는 유부남을 좀 숨기고 봐야 될 것 같은, 정말 남성들의 삶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정적인 남자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회사에서 제 아내한테 가정적인 여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회사에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실상 제 아내가 경력이 단절된 것은 100% 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여성 경제 참여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OECD 국가에서는 그냥 꼴찌입니다. 뭐 안싸람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되게 낮추는 말이잖아요. 또 심지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양반인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이었어요. 3명의 여성 동료 3명 하고 있었는데 되게 놀라는 게, 어떻게 하다가 어떤 성추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3명 다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따졌을 때는 적어도 100%의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근데 정말 그럴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을 최소화, 그러니까 3%로 줄이기 위해서 그 경험이 없는 97명을 모아와야 속이 풀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이고 그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관심을 끄고 살던 남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라는 반항심부터 먼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뿔 달리고 막 불을 뿜는 악마들이 막 저지르는 짓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서 평범하게 아무렇지 않게 웃는 얼굴로 늘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좀, 그런 자신을 좀 의심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살면서 나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막상 자기 상황에만 매몰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결국 같이 살기 위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지우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는 젊은 세대의 양성 혐오라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로 이야기해줄 다른 남자 패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대신 총대를 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분노사회 같은 책을 쓰고 하면 감사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분노사회 같은 책을 쓰고 하면 굉장히 총대를 잘 매줄 것 같은가 봐요. 네, 이런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께서 와주셨고 참 많이들 와주셨는데 참 가벼운 마음으로 와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 15분간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고 어두컴컴하고 막막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따뜻한 치유, 힐링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문단을 비롯해서 문화예술계의 굉장히 어떤 성폭행 같은 문제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은 사실 우리가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또 굉장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특히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아마 거의 살면서 성추행 안 당해본 여성분들 안 계실 겁니다.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양성 혐오라는 것은 그런 최근의 이슈랑은 또 약간 결이 다릅니다. 원래 기존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연했다고 말해지는 그 어떤 가부장제의 성폭력, 성차별 같은 것들은 흔히 수직적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서 상층에 있는 남자들이 권력에서 하층에 있는 여자들한테 저지르는 것이 기존의 수직적 위계 질서에서의 성폭행이었다면, 오늘 이야기할 젊은 세대의 여성 혐오 혹은 최근에는 남성 혐오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수평적 폭력과 혐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된장이라든지 김치녀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여성 혐오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 김치남이다, 한남충이다 이런 식의 남성 혐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은 세대는 서로를 증오하는가? 왜 젊은 세대는 다른 누가 아닌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공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공감, 소통. 네. 일단 여성의 최근 젊은 여성의 현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취업이 더 힘들다는 걸 다들 또 알고 계시죠. 미생 같은 드라마만 보더라도 여성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성 위주로 기업들이 선별을 하게 되고 여성들의 취업 문은 훨씬 더 비좁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령 바늘구멍을 뚫고 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연 여성들이 오래 일할 수 있습니까? 출산 이런 문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이런 거 보장해주는 회사 거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요즘 여성 직업으로서 뭐 교사가 선호된다, 약사가 선호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 선호되는 거겠죠. 네. 대부분의 90% 이상의 기업들은 그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여기도 지금 굉장히 20대 분들 많이 와 계신 것 같고 20대 특히 여성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통장 상황 어떠신지 궁금한데 통장 상황 괜찮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의 평균 부채는 2,600만 원이고 20대의 평균 연봉 2,300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6년간 250만 명이 약 7조 원의 대출을 했고요. 대졸자의 약 80%가 빚을 갚기 위해서 취업을 서둘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일단 벌써 마음이 굉장히 막막해지고 계시죠.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실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만연한 어마어마한 폭력이 있습니다. 그 폭력은 바로 가부장주의적 편견이라는 폭력입니다. 이 편견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모두 사실 앞장서고 있죠. 특히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 여성들의 나이 앞에 숫자 2가 3으로 바뀌면 등급을 깎고 등록 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들, 저희 아버지들, 저희 친척, 일가 친척들 모두 합세해서 이런 편견을 재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제 겨우 한번 빚을 갚았다고 칩시다. 한 2, 3년 정도면 2,600만 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이 2,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여성들은 소위 말하는 이 편견에 쫓겨서 결혼을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 비용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3억입니다. 그리고 3억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집값인데 집값을 다 갚으려면 한 10년, 20년 걸린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20대 후반, 중후반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지옥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론이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거의 억대 단위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있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거 끝나면 뭐죠? 소위 요즘에 뭐 4호정이니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에서 50대 별로 안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찍고 있는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또 있습니다. 이거 정상인이라면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약을 하자면 여성은 일단 사회 진출에서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취업에서. 그 다음에는 취업에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 것, 소위 경력 단절의 문제에서도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중년이 있습니다. 중년기에 들어가면 또 굉장한 수치가 나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사회적 성취를 이루면서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우리나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현모양처라는 프로토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계시는 것 같긴 한데 한 1% 정도 될까요? 네, 정말 존경스럽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희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이 사회를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조율을 할 수도 있겠죠. 소위 뭐 사회 문제, 어떤 사회적인 성취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에서. 하지만 그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도
또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고 최근에는 싱글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죠.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가정생활이라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부장제의 능력자, 소위 말하는 남성, 좋은 남성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남성의 현실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남성은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들은 뭐 워킹맘이나 전업맘이나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워킹파파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능력 없는 남성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걸 충족해 주시는 외벌이 남성,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몇 프로 될까요? 한 5% 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다면 나머지 90% 정도의 남성, 여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적 욕망 안에서 차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소위 말하는 여성 혐오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 공통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의 실현이 사실상 좌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음속에서의 불일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젊은 남성들이 어떤 것을 택하느냐? 저는 주로 수평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혐오를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부장적 사회, 제가 계속 이런 말을 쓰는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은 무엇입니까? 젊은 남성들이 바라는 예쁘고 몸매 좋은 현모양처입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이거 부인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욕망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모두 사회적인 욕망입니다. 만들어진 욕망이고. 이 남성들이 봤을 때 그 예쁘고 몸매 좋은 현모양처들은 누구에게 가죠? 아까 말했던 소위 상위 10% 남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들이 선택하게 되는 여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는 구조적으로 90%의 남성과 여성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욕망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싱글 선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죠. 내가 차선을 선택할 바에야 내 삶에서 최선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싱글 선택이 유난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소위 그 10월드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사회의 어마어마한 폭력에 또다시 중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도 역시 이 가부장제의 능력주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들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차선의 여자와 결혼을 해봐야 평생 돈벌이 기계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남성들도 차선을 선택할 바에야 자기 삶의 최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남성의 여성 혐오가 소위 말하는 여성의 남성 혐오보다 더 심각한가? 왜 더 만연해 있는가?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에게 여성은 가부장제의 소유물입니다. 남성이 그 소유물을 갖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박탈감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성들은 당연히 젊은 여성에 대한 수평적 증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있나요? 제가 왜곡하거나 혹시 과장한 거 있습니까? 네, 다들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동의하신다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젊은 남성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젊은 여성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지만 사실 그 정확한 이야기는 증오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증오를 조장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서로 간의 증오, 계층, 세대, 정치, 성, 지역 갈등, 종교 갈등도 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 증오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해답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탈출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네. 해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답이 없어요. 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30년 안에
이 세태가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은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삶을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층이 되는 지금 뭐 청소년층들, 이거보다 더 극심한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해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뭔가 말을 떠들고 다니는 지식인이 있다면 저는 다 사기꾼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은 언제나 없었습니다. 지금 답이 유난히 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답은 항상 없었습니다. 답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 정답이 없고 해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일단 증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호 증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가 왜 무엇이 우리를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증오가 아닌 분노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무당한테 팔아먹는 이런 정부의 분노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구조를 만드는 이 사회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또 더 넓게는 우리에게 육박해온 이 엄청난 사회적 편견들,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부모님들의 그 편견들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해야 되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증오를 하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이 편견과 이 차별과 이 억압과 이 현실로부터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기준과 그 현실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로부터 그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